내가 두려워하는 남자는 내가 만날 수밖에 없는 남자다. 따라서 남자들의 부정적 상은 다 버리고요. 그냥 남자 이뻐하셔야 돼요. 연애나 결혼에 실패해서 이곳을 찾는 분들도 많은데요. 연인과 이별 후 또는 이혼 후에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남자와 여자의 입장 차이가 좀 있어요. 남성이 좋은 여자를 찾으려고 하는 방법과 여성이 좋은 남자를 찾으려고 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녀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How to Love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여성인 관계로 여성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애에 실패했다. 다시는 내가 나쁜 놈 만나기 싫고 좋은 결혼 상대를 찾겠다. 좋은 재혼 상대를 찾아보겠다는 여성분들은 딱 두 가지 능력을 갖추시면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좋은 남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좋은 남자를 내가 알아봤어. 좋은 남자를 내 거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남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책임감이에요. 사회적 책임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리라는 거 뭐냐면 불필요한 거 버리는 거고요. 정돈이나 사용한 물건을 재위치시키는 거예요. 청소는 말 그대로 청소하는 거고 청결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감이 높아요. 자신의 일을 할 때 정리정돈 청소 청결을 원래 나의 일이냐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불편은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가 안 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시면 즉각 생활 습관으로 부딪힙니다. 빨래는 어떻게 해라, 옷을 벗어놓을 때 어떻게 벗어놔라, 너는 왜 이렇게 더럽냐, 계속 생활 습관으로 부딪힙니다. 하지만 정리정돈 청소 청결이 잘 되는 사람들은요, 생활 습관 차이가 있어도 잘 어울려서 살 수가 있어요. 너 방식대로 청소하니까 더 깨끗하네, 내 방식이 더 낫네, 너 방식대로 정리하니까 더 좋네, 이러면서 맞출 수가 있어요. 결혼이라는 건요, 정말 중요한 게 새롭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생활 습관입니다. 가치관, 경제적 문제, 성적인 문제, 고부 갈등, 이건 다 나중 문제예요. 따로 살던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한 집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네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네 가지가 잘 이루어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책임감도 강하다. 두 번째로 초연함입니다.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많이 겪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만나지 마세요.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많이 겪는다.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있는 갈등 자체를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것 때문에 힘들어. 인간 속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계속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은요, 나와 결혼했을 때 나와도 그런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따라서요, 초연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 사람이 나 욕해도 욕하는가 보다, 나 무시하면 무시했는가 보다, 이러고 그냥 사는 사람들 있죠. 훌륭한 인성을 갖추신 분들이고 초연한 분들이에요. 그들이 바보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미워해도 상처받지 않는 능력이 있는 거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도 나는 상처받지 않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 생활을 했을 때 나와 갈등도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서 초연한 사람을 만나라. 세 번째가 사회적 능력입니다. 돈 잘 버는 놈 만나세요. 이왕이면 다운치마예요.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요, 돈이 있어야 행복해져요.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돈 잘 버는 놈 만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삽니다. 돈 버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돈 버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간혹 이런 여성분들이 있어요. 남자가 돈을 많이 보면 바람 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나는 돈 많이 버는 놈 싫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돈 버느라 바빠서 바람도 덜 핍니다. 돈 버는 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돈 버는 걸 힘들어한다. 경제적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하면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를 힘들어해요. 그 사람이 더 바람을 필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제적인 자신감이 있고 돈 버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물론 부자를 만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돈을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적게 벌어도 경제활동 자체를 원래 나의 일이냐 편안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 여러분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자식들 키우는데 경제적 지원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돈 버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경제적 열등감이 있는 사람을 만난다? 그럼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지원하는 걸 굉장히 큰 훈장이냐 생각하고 큰 보상을 바라거나 또는 외도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관입니다.
여성에 대한 부정적 상이 있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되죠.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남자들 바람피는 게 싫다고, 여자 멀리하고, 여자한테 혐오 있고, 이런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또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부정적으로 대할 확률이 높아져요. 자, 당연히 만나면 안 되고요. 반대로요. 남성들 서열을 쭉 1번부터 10번까지 매겨놔 볼게요. 상위 20% 남자들은요, 여자 안 쫓아다닙니다. 상위 20%가 경제적 능력일 수도 있고, 사회적 위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존감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수준은 떨어지지만 자존감이 높은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남자들은 절대 여자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여성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요. 그들은 여성을 뒷공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 죽는 신용을 하는 남자다. 만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막 고급 선물을 한다.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다. 막 심장도 빼가지고 줄 것 같다. 만나지 마십시오. 그들은요, 결혼하는 즉시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만약에 그들의 애정 공세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소원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의처증이 생길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남성으로서의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굉장히 아름답고 미녀고 어떤 남자도 선택할 수 있어. 그런 여자가 남자 뒷공문이 쫓아다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자들 쫓아다니는 남자 만나지 마십시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좋은 남자가 앞에 있을 때 어떻게 사로잡느냐,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첫 번째, 책임감이에요. 내 남자는 나와 결혼하는 순간 내가 그 남자의 보호자입니다. 그 남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시어머니가 와서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나요? 내가 그 남자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나요? 납니다. 내가 그 남자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돼요. 따라서 내가 책임감이 낮으면요, 좋은 남자를 만나도 내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남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고 힘들 때 기대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 저 남자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꼭 후진 남자 만나요.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 매달리고 이런 남자 만납니다. 따라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남자를 책임진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앞에 좋은 남자가 있을 때 내가 그 남자를 책임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초연함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덜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남자가 있어도요, 그 남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은 나에게 상처 주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일부러 상처를 주려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대부분의 대인관계에서 일어난 상처들은요, 나의 예민함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예민하지 않고 상처를 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남자와 관계가 유지됐을 때 그 남자 옆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거나 너무너무 예민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부처님이나 예수님하고 살아도 상처받습니다. 어떤 사람과 살아도 상처를 받는다. 따라서 내가 초연하고 내가 자존감이 높고 내가 당당해야 된다. 상처받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과 살아도 나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 저한테 왜 상처를 줘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괜히 나는 또 서운함을 느껴요. 그럼 그 상처된다고요. 하지만 초연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 남자가 사회적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구나 라고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작은 오해와 갈등들이 쌓여서 그 남자와의 관계를 끊어놓게 되는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연하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높아야 좋은 남자와도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회적 능력이죠. 여성도 사회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들은 공무원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정치인이에요.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인이겠죠. 내가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이에요. 그렇다면 전문직 남성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내 사회적 위치가 만날 수 있는 남자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노는 물이 시궁창이면 시궁창에 놀 수밖에 없는 남자를 만납니다. 간혹 부부 상담 중에 이런 상담들이 있어요. 남편분과 어디서 만나셨나요? 처음 만남이 어디였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어요. 이럽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이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에 다니는 남자들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거기서 만났다고 관계가 다 최악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어쩌다가 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확률이 적어요. 후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 선배님, 저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나이트를 가야 되나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대학생이니까 도서관에 가라. 들락날락거리는 예쁜 여자들 만난다. 그럼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말이라도 붙여봐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내 사회적 위치, 그리고 내가 노는 물이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 결정합니다. 그러면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제가요,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전 직장도 안 다니고요. 뭐 취미생활도 별로 없어요. 그런 좋은 동호회에 가입을 하세요. 철학 공부하는 동호회, 인문학을 공부하는 동호회, 책 읽기 모임. 굉장히 좋습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런 곳에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셔서 좋은 남자들과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남성상입니다. 내가 남자에 대한 부정적 상이 있다면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폭력으로 남자들 소리치고 남자들 막 화내고 이런 거 너무 두려워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꼭 그런 사람 만나요. 이걸 저희가 투사적 동일시다라고 방어 기제로 붙이는데,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두려워하는 상대방을 만나게 됩니다. 또는 상대방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내가 남자들이 화내는 걸 두려워한다. 그럼 화내는 남자를 만나거나 화내지 않는 남자를 만나도 화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내가 바람 피는 게 너무 두려워요. 바람 피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바람둥이로 만들어 버리거나, 또는 자신의 부정적 상에 굴복을 해서 바람둥이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시면 그냥 그렇다라고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돼요. 설명하기가 좀 내용이 기니까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남자는 내가 만날 수밖에 없는 남자다. 따라서 남자들의 부정적 상은 다 버리고요. 그냥 남자 이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남자들 고양이처럼 바라보세요. 그럼 걔가 좀 화내거나 이래도 좀 이뻐 보여요.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남자들 강아지처럼 이뻐하세요. 그럼 걔네들이 좀 멍멍 짖어도 귀여워요. 또는 난 좋아하는 동물은 없어요. 제 애기가 좋아요. 이러시면은 남자들 그냥 애기처럼 이뻐해 주세요. 그러면요, 걔네들이 좀 화를 내도 아이고 또 찡찡거리는구나 하는 그런 관용이 베풀어져요. 그렇게 남자를 좀 이뻐할 수 있어야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런데 남자가 좋은 남자인 마냥 좋은 남자인 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아니면은 좋은 남자인 척을 하는 것인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조건에 다 갖췄는데 좋은 남자인 척을 하는 거 아니냐? 그 질문을 하시는 뒤에 속마음은 뭐냐면요. 인간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남자인가 아닌가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부하십시오. 무엇을 공부하셔야 되냐면요. 첫째, 인간에 대해 공부하세요.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인간과 인간관계를 물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보는 식견이 좀 넓어지셔야 됩니다. 인간의 삶이 이렇구나. 생로병사가 이렇고,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보는 식견이 넓어지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어지고, 지금 방금 하신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남자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여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심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여성의 일반적인 심리 현상을 가지고 남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남자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성은 여성만의 심리가 있고요, 남성은 남성만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상대방이 좋은 남자인지 안 좋은 남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을 공부하시면 참 좋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세상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나를 탐구하는 거예요. 나에겐 어떤 욕구가 있는지, 또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을 억압하고 있으며 무엇을 선과 악이라고 생각하는지, 내 생각이 옳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생각이 틀렸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공부하다 보면요, 세상이 이해되고 세상에 돌아가는 방법이 또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